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이는지도 알려주세요. 화면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입니다. 강의 많이 기다리셨죠? 네. 한 달 만에 준비한 모유 수유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올바른 모유 수유 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부 주제로, 분만 직후 산모와 아기를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작은 주제로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실사 사진도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곳은 박동숙 원장님이 진료랑 상담을 보시는 강남의 아모리움 센터의 아카데미실, 지금 원장실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계속 오전부터 뭐 강의하시고 지금 진료 보시고 있는데 중간에 몇 시간을 지금 빼주셨거든요. 우리 크베 엄마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니까는요. 많은 호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고 계세요. 네, 잠깐만 계셔주세요. 지금 어머니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진료 상담 전화 갑자기 지금 받으시고 계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1007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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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얼 방송이에요. 네, 그렇죠. 리얼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지금 이제 모시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뜨거운 글들, 인사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 쌍둥이 어머니, 아유, 또 박수까지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머리 스타일 바뀐 것도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분만 직후에 우리 어머님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조금 수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안 놓쳐요.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준비 시간이 있어요. 한 10달 준비 시간. 근데 엄마하고 아기하고 적응 기간이 3개월이에요. 임신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3개월까지는 되게 입덧도 심하고 이게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유산율도 높아지는 시기고, 그래서 그때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처럼 아기도 태어나면 제일 중요한 시기가 3개월이에요. 3개월 때 이제 뱃속에서 친했던 거를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랑 친해지는 시기인데 거기에서 첫 단추를 잘 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엄마랑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첫 느낌,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첫 느낌을 먹여주는 엄마를 기억돼서는 안 되세요. 왜냐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물리기 급해요. 왜 그러냐면 유도운동이 생길까봐. 젖병을 물리게 되면 내가 내 젖을 안 불까봐, 아니면 또 늦게 물리면 젖이 안 돌까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걱정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들 아기가 태어나면 막 물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대가 자연스럽게 분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또 유도분만 해서 약을 많이 써서 애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아기가 많이 지쳐갖고 나와요. 지쳐갖고 나오다 보면은 젖을 빨 힘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젖을 물리게 되면 꼭지도 아파지고 아기는 아기고 지쳐가지고 황달이 생겨요. 아마 지금 분만 직후 어머님도 여기 들어오셔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황달 때문에 지금 못 오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황달이라는 거는 아기가 얼굴이 노랗게 뜨면서 몸까지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게 너무나 심해지게 되면 의학적으로 너무나 깊게 들어가게 되면 또 어려우니까 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애가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황달이 생기기 전이 아주 주의할 점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황달은 보통 생후 4일 이후부터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이 노래지는 거.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기 사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노래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쵸.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황달이죠. 지금 보이시죠? 사진? 보이시나요? 이렇게 배까지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노라지면서 몸까지 이렇게 노래지게 되면 아기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젖을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5일 이후부터. 그러면 이거를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이걸 예방을 먼저 5일 전에 미리서부터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속 물리게 되면은 나중에 5일째부터 갑자기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만 탈 때 내가 진통을 아주 심하게 했다거나 유두분만해서 2-3시간이 아니라 막 8시간, 10시간치 진통했다 이런 경우는 한 이틀 정도는 물리는 건 하지 마시고 아기한테 물리는 건 하지 마시고 아기를 많이 안아주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아기를 많이 안아주신 다음에 엄마가 자가요법하고 계시면 돼요. 아기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좀 먹으려고 했을 때 젖이 조금 스무스하게 돌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안 물린다고 막 걱정하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아기랑 나랑 친해지는 역할이에요. 이틀 정도는. 자,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노래지기 전에 어머님이 자가요법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가슴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가슴이 분만하고 나면 첫째 날은 그나마 말랑말랑해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저번주 교육할 때 말씀드렸죠. 돌덩이처럼 된다고. 그래서 돌덩이처럼 단단해지는데요. 가슴 상태 한번 보세요. 지금 이분은 원래 꼭지는 있었어요. 근데 단단해져가지고 꼭지가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애가 먹을 때, 빨 때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 상태 꼭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애가 빨아먹게 되면 자꾸 놓치게 되고 그리고 꼭지가 자꾸 마찰이 생겨서 상처가 나게 돼요. 그리고 가슴이 돌덩이가 되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죠? 뜨거워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기가 빨아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힘들게 진통했다가 힘들게 엄마자 빨았다가 또 5일 정도 되면 생경 황달이 나타났다가 이게 되면 아기가 전혀 먹지 못한 상태에서 탈수라든가 지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어머님이 그냥 꼭지만 조금씩 빼주는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슴은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먹이시지 않아도 그냥 엄마가 손으로 마사지 자가요법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만져주실 때 유륜 부분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유륜이에요. 이 검은 부위가 유륜. 여기가 유두죠. 이 유륜 부분을 만지면 안 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유륜 부분이 딱딱하다고 해서 이 유륜을 자꾸 손으로 풀어준다고 만지게 되면은 자 사진 보이시죠? 이 유선이 다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집합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가 몰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유륜 쪽에가 그래서 이 몰려있는 유륜들이 쫙 꼭지로 쏠리게 되면 오히려 유륜이 부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륜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유두만 이 부분만 조금씩 2시간 간격으로 10분씩만 만져주시면 돼요. 첫째 날은 10분씩 그리고 10분씩 만진 다음에 아기한테 5분씩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 적당히 마사지한 걸 좀 더 마무리 차원에서 아기가 풀어주면 뇌에서 좀 더 부드럽게 푼 상태에서 아이가 빨아줬기 때문에 내가 빨리 밥 만들어줘야지 라고 신호를 받게 돼서 좀 더 빨리 유즙이라든가 초유가 빨리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일강 때 체크포인트 꼭지 그래서 그걸 미리서부터 한 다음에 아기한테 5분씩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꼬박꼬박 해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5분 애기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만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있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물릴 힘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만 해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손으로 했을 때 조금씩 만지다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초유라든가 유즙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유축기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때부터는 유축기를 마찬가지로 10분 이상을 하시면 안 되세요. 왜? 지금 많이 뚫려있는 상태도 아니고 젖이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아이가 유축기가 갑자기 당겨버리면 오히려 찢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기계로
조금씩 10분씩만 살짝 자극해주고 또 반대쪽도 10분씩 자극해주는 거를 또 똑같이 2~3시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24시간 기준으로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아기를 길게 빨아야 10분, 10분만 물려준다거나 아니면은 10분, 10분씩 기계로 유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젖이 안 나온다고 전혀 유축도 안 하고 있고 아기도 안 물리게 되면 내 몸에서는 애가 나갔지만 저 필요 없구나 라고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다가 인지를 시켜놔야 돼요. 빨리 내 젖 만들어주세요 라고 준비를 작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빨리 인지하는 거 애가 빨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황달도 생기고 애가 아프면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손이라던가 기계가 대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주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규칙적으로 안정감 있게 10분, 10분씩 그냥 자극만 시켜주면은 충분히 내 몸에서는 빨리빨리 젖이 만들어지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아기를 빨리기 전에 유축하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게 무슨 관리요? 유두 마사지. 유두 마사지. 이렇게. 자, 이거를 잘 하지 않았을 때 유두가 어떤 상처가 나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드려 볼게요. 넘기시면 되세요. 더. 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그 사이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겠죠? 여기를 한번 크게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약간 금이 간 것처럼 지진 나는 것처럼 사이사이 빨개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애가 빨아도 아픈 기억이 강하기 때문에 젖이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균열이죠. 오, 잘하시네요, 어머니. 그래서 이런 균열적인 게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미리서부터 손으로 조금 푼 다음에 물려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친해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친해지는 거를 2시간 간격으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되는지 이게 제일 안정적인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2시간마다 뭐 1시간 내내 안고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애기한테도 엄마도 힘드니까 2시간마다 너를 30분씩 안아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2시간만 너를 항상 찾아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애한테 인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24시간 동안에 애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리가 되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본이 2시간 간격인데 그 2시간 간격에서 30분 정도 아기랑 시간을 보내면 되는데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친해지려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먹이려고 30분을 다 보내면 안 돼요. 어머니들 보면은 수유할 때 보면요. 우리 여기 인형 애기 있잖아요. 계속 먹이고만 계세요. 애기를. 저도 보면 우리 산모들 교육할 때 보면은 그냥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그럼 아기는 결국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는 무슨 사람?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먹여주는 사람.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는 나를 다루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엄마가 다루기도 하지만 밥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젖이 많이 안 나오니까 잠깐씩만 물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젖이 좀 더 잘 순환이 돼가지고 성숙류가 나온다거나 우리가 성숙류라는 거는 보통 8일째부터 나타나요. 7일 정도 전까지는 노랗게 끈적끈적하게 초유가 나오기 때문에 아기가 콱콱콱 먹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선이 8일 정도부터 천천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얗게 젖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젖을 한번 색깔을 보여드려 볼게요. 젖병으로.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초유예요. 지금 이 초유가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분만하고 한 3일째부터 초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겨우 지금 받아내는 젖이거든요. 이거 먹고 아기가 배가 부를 수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가 체력을 소모를 많이 시켜가지고 분만한 애들 같은 경우는 주셔야 되는 거야, 분유를. 근데 체력 소모가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유를 주지 않아도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통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애가 너무 힘든 거에 따라서 분유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돼. 오히려 모유 수유한다고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아기가 저렇게 노랗게 황달이 생겨버리면 기존에 주려고 했던 분유 양보다 더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걸 먹어도 양이 안 차기 때문에 계속 울어요. 계속 울게 되면 어머님들이 겁이 나니까 또 분유를 먹여요. 왜? 일단 분유 먹으면 조용해지니까. 그래서 애들 나중에 가스가 차고 어때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뭐 나중적인 문제지만 젖병도 거부할 수 있고 거꾸로 또 젖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아기 컨디션에 따라서 분유를 조금 먹여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인지만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네 엄마고 나중에 엄마 젖을 통해서 네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알고는 있어. 그래서 한 4, 5일 정도는 10분, 10분씩 또는 5분, 5분씩 아기를 물려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기가 체력에 따라서 분유를 한 20이나 30 정도만 조금씩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분유는 2시간 간격으로 20이나 30 정도를 주시면 아기는 아무 문제가 잘 안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 오랜 시간을 젖을 물리다가 결국에는 분유를 주게 되면 내가 분유를 먹이려고 한 양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아기가 허기를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무리하게 분만 직후부터 5일까지는 무리하게 수유를 하기보다는 좀 더 내 몸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치중해 주시고 또 아기가 좀 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안아줌으로써 아기를 보살펴 주는 게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대신에 아기한테 인지시켜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왜? 내가 젖을 마음껏 너한테 주지 못하지만 항상 네 옆에는 엄마가 있어 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는 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엄마만 생각하고 지금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턱하니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찾게 되겠어요? 엄마를 찾게 되겠죠? 근데 엄마를 찾았을 때 엄마를 먹이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살펴준 사람이 누굴까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펴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30분을 많이 2시간마다 안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안아주고 여기에서 어머님이 왼쪽, 오른쪽 5분씩 물려주는 게 낫죠. 물론 왼쪽, 오른쪽 물려주고 안아주고 힘들면 분유 조금 주고 그리고 그 분유 주는 끝나는 기준으로 끝나는 기준에서 또 2시간이나 3시간 있다가 또 데리고 와서 또 안아줘. 또 안아주고 또 10분, 10분 물려주시면 돼요. 물론 애가 10분, 10분씩 안 물려주면 유축하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유축도 하기 싫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꼭지만 엄마가 10분, 10분씩 조금 짜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업만 한 5일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5일 정도 아기가 황달이 좀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 본격적으로 쫙쫙 먹이는 연습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자, 젖이 그 사이에 많이 뚫려갖고 있다거나 젖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그 전에 힘들어서 줬던 분유를 빼가면 되겠죠. 그리고 엄마도 어느 정도 5일 정도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물리는 걸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아주는 거 좀 덜하고 이제 그때부터 물리는 거 열심히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 때 무리하게 모유수유한다는 방법은 옛날 방법이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분만이 쉽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자연분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추럴 분만이에요. 내추럴 분만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의료적인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는 게 내추럴 분만이에요. 근데 요즘 내추럴 분만이 별로 없죠.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로 애가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미 약을 쓰고 진통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와버렸고 그리고 아기가 조금 몸무게 크다고 해서 스케줄 잡아가지고 뭐 수술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자연분만이 될 수가 없겠죠. 정말 자연분만은 내가 어디 가다가 쑥 나오는 게 자연분만이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기 때문에 젖을 빠는 힘도 좋으니까 젖이 빨리 인지해가지고 빨리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체력을 어디다 써버렸어요? 진통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체력을 다시 보충을 시켜주는 게 분유예요. 그러니까 분유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유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분유예요. 왜? 분유를 안 먹이고 키우는 분들은 흔치 않아요. 아무리 완무를 했다 하더라도 초기 때 일주 정도는 분유를 거의 다 90%를 먹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먹여야 되는 분유라면 기분 좋게 주셔야 돼.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 애기 진을 다 빼온 다음에 주기 때문에 애들이 지친 상태에서 분유를 먹으니까 정말 많이 폭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엄마 젖을 정말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빨아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는데 분유는 아무래도 쉽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달콤하고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서 그냥 세팅해서 나가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에 엄마 젖은 아무리 많이 줘도 초기에 허기지는 느낌이 들어서 어머님들이 결국에는 내 젖이 부족하구나 라는 그런 걱정을 또 하다 보면은 결국 분유의 횟수라든가 양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모일 수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쵸? 5, 6일 혼합수에 안 나와서. 그쵸? 이렇게 5에서 6일 전까지는 혼합수유를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이 혼합수유를 기분 좋게 하시라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직수해가지고 찐을 빼가지고 애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물린 다음에 기분 좋게 분유 주고 또 분유 주고 끝나는 다음에 다시 한번 애기 데리고 와서 친해지고서 3일은 먹여주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많이 안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모유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주세요. 우리가 모유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한테 엄마 사랑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한테 엄마 사랑을 전달하는 걸 하려면 일단 스킨십이 돼 있어야 돼. 스킨십. 근데 젖먹이는 건 스킨십이 어때요? 이거는 친해진 다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색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밥 먹지 않잖아요. 처음에 조금 친해져야지. 처음엔 차를 마셨다가 친해져 밥도 먹었다가 또 친해지다 보면 짜장면도 같이 먹을 수 있고 햄버거 입 벌리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친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아기하고 엄마하고는 지금 뱃속에서는 친해졌지만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는 굉장히 어색해요. 물론 내 자식이지만 겁도 많이 나게 되어 있고 울면은 우선 겁을 날 수밖에 없고 이 아기를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어떻게 안아줘야 될까?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이런 많은 걱정과 우려 속의 얘기를 만나기 때문에 우선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친해질 수 제일 좋은 방법은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 그게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많이 안아줘야지만이 좀 더 어머님이 몸에 익숙해지고 또 아기를 잘 수유하는 것도 적응이 돼가지고 쉽게 수유가 되는데 안아주는 게 안 되신 분들은 물리는 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색한데 어떻게 엄마 젖을 제대로 먹어요?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킨십은 너무나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또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스킨십이지만 너무 또 이거를 인색하게 안 해주는 것도 스킨십이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기랑 좀 더 기저귀 가는 거. 여기 뭐 기저귀 갈 때도 다리 어떻게 잡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기저귀 잡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아기를 케어하는 느낌으로 기저귀를 빨리빨리 갈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말을 오란도란 해가면서 팔도 다리도 만져가면서 엉덩이도 조금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러면서 기저귀를 천천히 갈아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빨리 갈아주기에 급해요. 그러면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여유 갖고 아기가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도구적인 거, 그 상황을 빨리 대체하려고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는 기저귀 갈아주는 사람, 엄마는 젖을 먹여주는 사람 이렇게 기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아기랑 좀 더 내 아기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모유수를 잘하지 않았어요. 저도 실수를 많이 했고 저도 꼭지도 아파봤고 아기가 영아상태도 걸려봤어요. 그것 통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실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천천히 내가 대체하면서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다거나 내 아이적인 부분을 그냥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미수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태어나지 않아야 할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태내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아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리빨리 빨아야 돼 라는 학습만 시켜주면 돼요. 그런 애들은 힘든 걸로 연습을 시키는 것보다는 젖병으로 연습시키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좀 더 미숙아는요 장점이 있어요. 뱃속이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릴렉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친해져요. 그렇지만 만사아 기준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갖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려요. 들리기 때문에 엄마 목소리하고 다 대치가 되기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할수록 엄마가 더 많이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유도라던가 아기 케어하는 거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굳이 조급함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젖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몸이 회복이 돼야지 나오는구나. 우리가 초유라는 거는 빨리 물리고 오래 물린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초유는 엄마 몸이 회복이 되어야지 나와요.
우리가 분만 직후에 많은 출혈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분만하는 게 아니라 금식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관장도 해야 되죠. 거기다가 최소 한두 시간 이상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통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거의 만시창이가 된 상태에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어머님도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보통 한 2박 3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옛날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금식도 안 하고 관장도 안 하고 진통도 많이 않고 정말 자연 진통을 겪으면서 쿡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그 다음날도 아기 낳고 걸어다 했다고 하잖아요. 밤놀이 일 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은 완전 정말 내추럴 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조차도 초유가 늦게 분비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초산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초유가 안 나온다고 막 조급하게 자꾸자꾸 가슴을 막 돌리려고 한다거나 따뜻한 수건을 댄다거나 이런 노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좀 아기한테 오붓이 물려준다거나 유두관리 한다거나 아니면 유축기로 자극해서 조금씩 조금 적응 시간이 2박 3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젖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미리서부터 빨리 젖을 만들려고 미리서부터 막 젖을 짜내려고 해가지고 가슴에 문제되는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이 아래쪽 보면은 빨개진 거 보이시죠? 지금 가슴 꼭지도 지금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걸 먼저 풀어달라 그랬죠. 물리기 전이라든가 유축하기 전에. 근데 주위에 보면 저렇게 빨개지는 게 뭐냐면 너무 조급하게 나오지도 않는 젖을 자꾸 유축해서 빼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기를 너무나 수시로 물려가지고 저기 꼭지가 빨개져 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는 진짜 젖이 나오고 싶어도 안에서 부어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통 분만 직후에서 7일 정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많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유두관리, 유축관리, 아기한테 물리는 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교육을 참고로 해서 조급증을 갖지 마시고요. 일주일 정도는 천천히 슬로우대로 아기를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몸을 인지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열심히 수유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라고요? 최소한 7일부터 8일 이후부터는 열심히 이제 물리는 거를 해주시면 돼요. 왜? 그때 보면은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황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질 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기 담당자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간 잘 맞췄어요? 빨리 끝났나?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네,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 채팅창에 좀 남겨봐 주세요. 네, 알차다. 그래요. 최고의 강의,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벌써 끝났죠? 30분이, 네, 거의 정말 5분 같은 어마어마한 명강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열심히 또 들어주신 저희 크베 맘들도 너무 감사드리는 게요.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왔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 얼음 상태로 네, 열심히 정말 들으신 것 같으세요. 시간대 너무 좋으셨죠? 그쵸? 이 시간대 편안하게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키워드는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교감과 슬로우, 그쵸? 교감 꼭 하셔가지고, 모임하실 때도요, 좀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의수유 강의요, 1교시, 2교시 포함해가지고, 후기 남겨주신 분께 오리궁뎅이 힙시트 선물 드리는 거, 네, 이벤트 알고 계시죠? 1교시 후기를 딱 한 분 올리셨어요. 네, 경쟁률이 거의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나는 정말 힙시트도 필요해. 이런 우리 크베맘 계시면, 네, 경쟁률 너무 없죠. 네, 한 분 딱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올려주신 분하고 2교시까지 하셔가지고요.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가 3교시 강의 예고할 때 예전 공지 올라가잖아요. 공지 올라갔을 때 당첨자도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크라잉베베에서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기다려주셨고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수면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대가요, 오전이 아니에요. 직장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밤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 반에, 네, 사무실에서 할 수는 없죠. 네, 집에서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밤 10시 반에 수면 방송 있고요. 그다음에 24일 날, 31일 날 크베맨과 함께하는 또 즐거운 방송들 남아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네, 목요일마다 잊지 마시고 꼭 크비TV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마무리하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네, 감사합니다. 짧은 거 많이 막 빨라져가지고.